이것만 되면은 뭐 리스트라, 캄파네라 이런 어려운 곡들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영상을 보면 모든 곡을 분석할 수 있게 되십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것처럼 음악 작품도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엑기스만 모여서 설명드릴 테니까 귀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아, 이거 진짜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영어로 된 소설을 우리가 분석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문장을 나누고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사전을 찾아보실 거예요. 여기서 문장은 프레이즈, 그리고 단어는 코드가 됩니다. 1번 프레이즈, 문장 나누기. 일단 프레이즈를 나누는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입으로 노래를 불러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베토벤 소나타. 자, 여기가 하는 문장이 끝났죠? 잘 들어보세요. 맘둘. 여기서 문제 끝났고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나누면 요 네 줄을 나눌 수 있고 그 네 줄 중에서도 문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음악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직접 부르면은 어디서 내가 프레이즈를 나눠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으로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의 순서는 영어의 문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G키로 봤을 때 G키가 나오기 전에 D7 코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체르니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체르니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오시고요. 그러면은 그 문법들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G키에서 많이 나오는 코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D 코드와 G 코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D 코드죠? G 코드. 오른손도 G 코드죠? D 코드. G, D, D, G, D. 여기도 D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보를 새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코드이고 여기서 자리 바꾸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문법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드 영상과 주요 사망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작곡가의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문학 공부할 때 그 작곡가가 의도하는 바, 그 작곡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연구하시고 공부하시죠. 음악도 그렇게 연구를 하시나요? 그래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악보에 써져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써져 있는 것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한 작가가 소설을 썼다면 아, 그 작가는 이야기를 풀어내서 담고 싶었구나. 또는 시를 썼다면 함축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걸 나타내고 싶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베토벤이 소나타라는 장르, 음악 장르를 작곡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베토벤은 이 소나타를 작곡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장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악보에 써져 있는 박자와 조성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지금 파샵이 붙어있기 때문에 있는 G키입니다. 자, G코드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2분의 2박자예요. 왜 베토벤이 4분의 4박자가 아닌 2분의 2박자로 작곡을 했을까요? 뭔가 호흡을 더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2, 3, 4, 1, 2, 3, 4 이거보다는 1, 2 이렇게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호흡을 좀 더 크게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악보에 없는 것들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소리를 어떻게 낼까에 대한 연구예요. 자, 베토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의 축소판이다. 축소판,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피아노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악기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항상 레슨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일단은 빰 하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뭔가 짠 하고 나오고, 여기서 전 바이올린을 생각했어요.
여기도 다시 오케스트라 모든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왼손을 봐볼까요? 1, 2, 3, 4. 여기 쉼표 아주 정확하게 띄워줘야 돼요. 여기 일단 왼손은 저는 첼로로 생각했거든요. 첼로. 여러분들은 다른 악기를 상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낮은 음역대이기 때문에 저는 첼로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2분 쉼표를 안 지키면 지휘자가 어떻게 해요? 째려봐요. 엄청 혼납니다. 엄청 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쉼표 완전히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1. 자, 미, 파, 솔 끝났죠? 여기서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얘랑 얘랑 사운드가 엄청나게 차이를 줘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미, 파, 솔, 솔. 이 솔, 솔은 똑같지만 자, 문장으로 따지자면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아줌마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요가 있죠. 하지만 안녕하세요 요는 문장이 끝난 거고 요가 다시 똑같이 시작하지만 이거는 완전 다른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파, 솔, 솔, 시리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케스트라 다 같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스트라 모든 현악기가 다 나오고 바이올린, 첼로 바이올린 모든 다시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일단 두 번째 줄 나왔던 거는 첫 번째 줄이랑 완전 다른 음악인가요? 아니죠. 얘기를 두 번 하고 싶었던 거야 베토벤이. 이 주제를 강조하고 싶었었나 봐요.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똑같은 표현을 했나요? 아니죠. 한 옥타브 위로 올라왔죠 일단은. 그 다음 왼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옥타브로 올라왔고 중간에 레가 지금 추가됐어요. 그래서 아까 첼로가 이렇게 했던 거를 지금은 얘도 미파솔 미파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 끝나자마자 얘는 바로 나오는 거야. 이 시가 겹치는 거야. 문장이 끝나면서 시작하는 거야. 뭔가 되게 매력적이죠. 여기도 쉼표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따라 따리라리라. 자, 또 반복이에요. 레미 레미 미. 여기까지가 이제 똑같은 패시지가 두 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두 번씩 네 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테크닉 연습입니다. 자, 체른이나 이제 다른 연습곡에서 여러분들이 스킬들을 다 탑재하셨을 거예요. 맞죠? 뭐 트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짓다는 표 연습이라든지 그 탑재한 스킬들을 꺼내서 여기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세짓다는 표 연습을 체른이 통해서 많이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아껴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죠. 둘, 으따 뜨따. 여기는 저는 플러스 생각했어요. 랄랄라 레도레. 여기는 전 오른손은 플러스 생각했고 여기는 뭔가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기도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도 치고 업 해주세요. 베토벤이 그걸 원했을 거예요. 뭐예요? 또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프레이즈 나누기, 두 번째 작곡가의 의도 파악하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일단 악보에 써져 있는 것과 안 써져 있는 거, 사운드 체크하는 거. 세 번째 뭐죠? 테크닉을 탑재했던 스킬들을 여기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뭐 리스트, 라캄페넬라 이런 어려운 곡들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광화문 영상 있잖아요. 그 라발스 되게 악보 보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그 일주일 만에 했어요. 제가 대단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다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곡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모든 음악이 없어져도 바흐의 24개의 평균율과 베토벤의 32개의 소나타만 있으면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 정말 잘 이해하셨다면 클래식의 위대함을 정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눈을 뜨게 되면서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또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대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강의가 아닙니다. 개인 레슨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세요.